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지름길 함께 가는 고부자입니다.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 보면은 이런 말 자주 보셨죠? 전세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전세가 사라지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전세 제도가 사라진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끼칠 영향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라고 하면 뭐부터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릴 겁니다. 실제로 댓글만 봐도 전세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 전세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거는 오해입니다. 전세 제도가 사라지면 정말 집값이 안정될까요? 그렇다면 전세 제도가 없는 미국이나 유럽 대도시들은 집값이 안정된 상황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OECD가 발표한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2015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4년 기준 OECD 평균은 139.5, 미국은 146.9, 그리고 한국은 108.4입니다. 즉 미국은 9년 사이에 거의 47% 정도 올랐고 OECD 전체 평균도 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가격 지수란 주택 임대료 지수, 실질 및 명목 주택가격 지수, 가격 대비 임대료 및 소득 대비 가격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표를 얘기합니다. 즉 한 나라의 주택시장 전반을 보여주는 종합지수인 셈이죠. 이 지표를 봐도 한국의 전세 제도가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세는 월세처럼 매달 임대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거주비 지출이 적고 자산 축적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일정 기간 후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아 내 집 마련의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로 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이 생기고요, 저축 여력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현재 627 대출 규제와 맞물려서 전세의 월세화는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8월 주택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주택 월세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서 62.2%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세 거래 10건 중 6건이 월세인 셈이죠. 불과 2021년 자료만 봐도 40.6%로 월세는 절반이 채 안 되었습니다. 4년 만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전국 지표가 아닌 서울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월세 비중은 2023년 56.6%에서 2024년 60%, 올해는 무려 64.1%까지 올라왔습니다. 또한 월세 비중만 늘은 게 아닙니다. 월세 가격 자체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월세 전환율 지표와 월세 가격 지수 지표를 근거로 살펴봅니다. KBS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25년 9월 서울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4.26%로 201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데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같은 전세금으로 환산했을 때 월세 부담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즉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더 많은 월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 전환율은 2024년 9월부터 12개월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9월 4.09%였던 것이 올해 1월 4.14%, 9월에는 4.26%까지 상승한 겁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어떨까요? 9월 기준으로 경기 5.13, 인천 5.56을 기록하면서 수도권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4.94까지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지표는 월세 가격 지수입니다. 2022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잡았을 때 2025년 9월 현재 월세 가격 지수는 서울이 129, 경기가 129, 인천이 134입니다. 즉 3년 만에 서울과 경기 아파트 월세가 약
9% 이상 상승했고 인천은 무려 34%나 오른 겁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100만 원이던 월세가 지금은 129만 원, 인천은 134만 원이 됐다는 뜻이죠. 이처럼 앞으로 월세화가 가속되면 세입자의 자산 축적 기회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제도는 사라져야 할 제도가 아닙니다. 물론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와 같은 경우 제도적 보완으로 앞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권리가 있는 빌라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이 안 되게 하거나, 선순위 권리가 없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전세 금액은 시세의 50% 정도로 캡을 씌우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월세화하는 등의 보완을 통해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 주거 시스템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사회에서는 누구나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의 일부분이 자동적으로 소비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면 저축 여력은 점점 줄어들고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이 상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점점 더 좁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 제도를 부정적으로 없애자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첫 단추로 이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